다 받아들인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 북한을 저희가 이해해서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통일해가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저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도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박도영 장로 찍으면은 그 기독 공부에서 기사를 잘 써줬더라고요. 그 한번 내용 보시라고 올렸고, 제가 이 나이에 73세입니다. 교육부에서 경영교수 발령난 게 아마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일단 경영교수 안 믿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 만들었습니다. 경영교수 사진 맞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경영교수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2026년 2월 28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가 드디어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름은 에픽 퓨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극대노입니다. 최고의 노안 사항을 표현한 건데,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시겠습니까? 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 보면은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은 그 하메이니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국민들, 왼쪽의 사진은 하메이니가 죽었다고 기뻐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극명히 나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만약에 저런 처지에 넘어가게 되면은 북한도 어려서부터 이미지 정치를 배운 애들은 김정은이가 죽은 데 대해서 엄청나게 슬퍼하겠지만, 또 일면에 북한 그 체제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강의를 하면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육자를 놓고 왼쪽에서 보면 육자고 오른쪽에서 보면 구자입니다. 그렇죠? 탈북민들마다 34,500명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탈북민들은 다 겪어온 과정이 틀립니다. 잘 살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그 북한 체제에 힘든 그 경험을 겪어온 사람들이 있고, 다 서로가 생각이 틀리는데, 서로가 생각이 틀린 거를 서로 존중해주지 않으면은 항상 이게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항상 강의 끝나고 나면 탈북민들한테 항의를 듣거든요. 어떻게 장로님은 북한 사람들 편들어서 얘기하느냐? 북한 사람들 편들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89년부터 북한을 받고 2005년도에 우리 조선교사님이랑 북한을 들으라고 나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온 북한의 모습은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틀립니다. 아프리카도 바뀌는데 왜 북한이라고 안 바뀌겠습니까? 바뀐 상황을 좀 이 얘기를 정확히 드리고 싶고, 대부분들의 또 일부 북한 탈북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북한이 사람 고문하는 얘기, 이런 거를 얘기하지 우리는 좋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좋은 면 보여주고 이런 거는 저는 싫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자를 놓고 구자로 볼 거냐 육자로 볼 거냐는 서로가 그대가 옳다고 상대방의 의견이 틀린 건 아니다. 단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엉킴의 개념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달에 제가 따가지고 방송에 나왔었던 겁니다. 북한도 열심히 일하면 살아요. 그리고 또 북한도 돈 있는 사람들은 또 잘 살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렇게 꽃제비 이거는 김정은이가 그 공산당 그 위원장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민들 최소한도 굶기지는 말라 그랬잖아요. 꽃제비 다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꽃제비 있는 사진 가지고 아직도 감성 발휘하시는 분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현재 오른쪽에 보여주는, 이거 왼쪽인지 오른쪽에 보여주는데, 오른쪽에 보여주는 거는 그 일론 머스크가 찍은, 아니 저기 누구죠?
테슬라 사장 누구죠? 맞아요. 일론 머스크 맞죠?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위성에서 찍은 X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하나님이 원하는 한반도의 마지막 모습. 여기 보시면은 공전하는데 북한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북한에 들어가는 돈이 비용이라는 것보다도 익스펜스보다도 인베스트먼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뒤에 쭉 들어가면 나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발제 배경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국제적인 변화와 국내적인 변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 등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3장의 슬라이드가 전체적인 그 강의 내용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한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8개의 UN 가입 국가 중에 유일하게 같은 언어를 쓰면서 분단되어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공통점은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에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적대적인 두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배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달라진 세계 무역 질서. 기분 나쁘면 20%, 25% 됐다가 기분 좋으면 10% 내려갔다가 기분 나쁘다고 100%로 올리고 하는 이런 세계 무역 질서가 깨진 비정상인 정상인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동치는 세계 질서.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죠? 이란 이락 전쟁 보셨죠? 하메니 전쟁 보셨죠? 저기 뭐죠? 그 가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보셨죠? 이제는 힘이 없으면은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파격적인 행동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인 문제는 우리가 2030년이 되면은 1000만의 다문화 가정이 됩니다. 우리 5,100만 인구 중에 1000만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우리와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이제 초고령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80세 이상 고령자가 200만 명이 넘고요. 그 중에 100만 명은 간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100만 명의 간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중에 60%가 65세 이상의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노노케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표준어로 바뀌어가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짓말하고 사고치고 해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성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북관, 북한 정권에 대한 거부감은 자꾸 증대하고 있고요. 통일관, 통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거, 북한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예고 없는 1호의 급변. 북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정말 그게 과연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1호의 급변 사태가 날 것인가. 그리고 세습 정치. 그리고 남한은 또 문제가 뭐냐. 이제는 남한도 북한이랑 합치려고 안 합니다. 두 국가로는 통일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까지도 3월 1일 날 지지난주에 두 국가론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그럼 한반도의 성별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1세대 1995년 북한의 그 큰 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2000년도까지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넘어왔습니다. 2018년까지 넘어온 게 34,000명인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소망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북한을 섬겼습니다. 근데 과연 섬긴 게 잘 섬기고 열심히들 섬겼지만 우리가 섬긴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뒤에 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섬겼었던 그 내용을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2세대에 오는 북한 탈북민들은
좀 제대로 제 방향에서 한번 섬겨봤으면 반면교사를 삼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미국 여권, 한국 여권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소망교회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4 선교라고 해가지고 제4의 강, 거기에서 지금 네 번째 강, 죄송합니다. 네 번째 강에 브라질 사람들, 소망교회가 브라질 선교사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 인도, 필리핀, 이분들 나중에 북한이 개방될 때를 대비해서 선교를 지금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미래 한반도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정상적인 남북한의 그 교류가 있어야 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은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절대 북한의 프로파간다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북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도 북한의 이해고, 제가 지금 15주 동안 강의하고 있는 대전신학대학교 목사들도 북한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그 통일에 대비하지 않을까. 여기 이제 적대적인 대립관계에서 이제는 호의적인 대립관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교육이 심각한 왜곡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우리가 어떻게 되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좀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목표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실효적인 협력 관계에서 통일이 지나기 전에 서로 간의 화해와 용서를 거쳐서 공존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통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34,300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소망교회를 비롯해서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순복음교회,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북한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탈북민 35,000분을 위해서. 근데 과연 그게 그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돌을 뒤돌아봐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동안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거의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왔냐는 것을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올 사람들, 미래 세대, 북한의 김주의 세대, 여러분들 김주의 세대가 3류 세대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데, 3류가 뭔 줄 아시죠? 북한 애들도 젊은 애들이 바뀌어가지고요, 보이보니 이렇게 시키거나 선생님이 시키면은요, 이걸요? 내가요? 왜요? 이게 이제 3류 세대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세대가 바뀌는 것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가야 될 길이 멀지만은, 통일이 가기 전에 서로 간의 용서와 화해를 과정을 지난 다음에 통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여기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발제에 미반영되어 있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저도 말 못합니다. 하여튼 다음에 넘어가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북한 선교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받는 자는 주는 자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내적 장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탈북민들 선교하실 때 잘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선교는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내용이 실효적인 협력 관계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유엔도 해결 못하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 침해 신고 센터에서도 해결 못하고, 북한도 해결 못하고, 남한도 해결 못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풀고 나간다 그러면은 통일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우리한테 남아있는 가장 큰, 특히 탈북민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근데 저는 강의 내용에 이거를 삽입할 수가 없는 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 보이십니까? 슬라이드. 이 한 장에 답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2025년 12월 23일 날 국가 데이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북한은 2,570만이고 남한은 5,160만입니다. 북한은 추정치라고 써놓은 이유는 북한은 인구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팔로우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인구 발표를 남한이 먼저 발표한 다음에 합니다. 남한이 발표한 게 예를 들어서 5천만이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은 2,500만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 얘기합니다. 항상 그게 20년 동안 해왔었던 북한의 통계 수치입니다.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자, 국가 GDP 2024년, 2025년도께 나와 있습니다. 2025년도 거 말씀드리면은 2,594조 원을 한국의 GDP인데 비해서 북한의 GDP는 44조입니다. 삼성전자가 301조를 매출했는데 70조를 남겼어요, 작년에. 하이닉스가 47조를 남겼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북한의 1년 총 생산량이 우리나라 한 회사의 영업이익보다도 적습니다.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실 정말 무슨 개라 그러죠? 짓는 소리만 크죠? 실제적으로 북한을 잘하시면은 저는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만 빼놓고 나중에 말씀드리죠. 1인당 GDP는 북한이랑 남한은 5천만 원이고요. 북한은 172만 원입니다. 30배 차이입니다. 3%. 그리고 무역 규모는 790배입니다. 790배. 우리는 여기에 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 경제력 비교. 한국을 100으로 보면은 북한은 2입니다. 50분의 1. 이거를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동서독이 1988년에 통일될 때 독일과 서독의 GDP 1인당 국민소득 차이는 100대 43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독과 동독은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독 사람들의 22%만이 자기가 서독이랑 통일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나머지 한 80%는 아직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대 2.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꼰대 세대들이 많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애들 결혼식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가 맞아야지 이렇게 조금 통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죠. 100대 2면 50분의 1인데 여기에서 지금 문화의 차이, 생활의 차이, 학습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이 과정에서 지금 통일을 한다. 우리 2013년도에 국방선교 담당, 2014년도에 국방선교 담당했던 어느 목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기를 김정은이가 빨리 죽게 해달라, 북한이 망하게 해달라. 저 그러길래 어느 날 하루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해보니까 김일성이 죽을 때 김일성이 죽으면은 나라가 바뀔 것 같았죠? 안 됐잖아요. 김정일이가 집권하고 14년 동안 김정일이 매일 죽어라 했는데 죽고 나니까 바뀐 게 뭐 있습니까? 김정은이 죽어 해도 14년 지난 지금 15년 지난 지금까지 오히려 북한은 인권이 더 무너지는 나라가 돼버렸지 뭐가 바뀌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차를 좀 줄인 다음에 통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3.7%.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북한 사람들이 군인들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가지고 벌어들이는 외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127mm 자주포 130만 발
팔아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군수공장이 지금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을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보면은 100대 1을 줄이는 그 내용에는 우리가 해야 될 목도 있지만은 북한은 북한대로 자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급변하는 북한 국제정세. 이거 보시면 느끼는 거 없습니까? 비상식이 상식이 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 나를 막는 건 오직 나뿐이다. 국제법은 필요 없다. 대법원이 상호 관세가 잘못됐다고 발표해도 그 다음 날로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다. 슈퍼 300조 가지고 지금 이제 또 만지작거리지 않습니다. 나를 멈출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내 도덕성과 내 생각밖에 없다. 트럼프가 2016년 1월 8일 날 뉴욕타임스에 한 얘기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2026년 1월 1일 날 잘 아시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거 남의 물론 이제 잘못한 것들이 많죠. 근데 1개국의 대통령이 그냥 하루아침에 잡혀가잖아요. 그게 그 대통령 마누라 뭐라 그러나 대통령 부인까지도 잡혀갔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냥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최대의 승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누가 돈 제일 많이 버신 줄 아십니까? 마두로 루비입니다. 이 입고 있는 옷이 갑작스럽게 그냥 동이 나버리고 그 다음 날로 일주일 동안에 거의 한 70여만 벌 만들어가지고 팔았다 그럽니다. 나이키가 돈 벌었습니다. 나이키. 농담으로 그냥 한 거고요. 요거 여기 지금 내려가는 내용을 보면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베네수엘라를 전부 중지시킨 가장 큰 그 무기 중에 하나는 베네수엘라를 해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전쟁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옛날에는 군인을 보내고 그리고 무기를 보내서 전쟁해서 그 나라를 점령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한 나라의 전산망을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몽땅 다 해킹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네팔을 점령하겠다 그러면 네팔에 쓰고 있는 그 전산망을 몽땅 다 해킹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전기도 안 돌죠, 전화도 안 되죠, 은행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여기에 앉아가지고 그 나라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령군이 되는 거는 그 나라에 가서 점령해서 살면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게 아니고 뭐 그 총독을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원거리에서 그 나라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북한 지금 저기 중국이 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커는 범죄자가 아닌 사이버의 용병이다. 앞으로는 사이버 전쟁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이란 전쟁 언제 끝낼 거냐. 전쟁이 끝나는 거는 정전이 됐든 휴전이 됐든 상대방 국가가 만나가지고 합의를 봐서 종전을 해야 되잖아요. 종전하든 휴전하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3월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내겠다. 내가 끝내고 싶으면 전쟁이 끝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은 백악관에 앉아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는 게 아닙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골프장에 앉아가지고 전쟁을 지휘합니다. 가장 무서운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나요? 예. 요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앞으로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큰 걸 얻어온 게 있습니다. 사람은 수만 명, 수천 명 죽여놓고 그래도 얻어온 거는 앞으로는 드론 전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기타 기관들이 지금 무기가요
지금 쓰고 있는 드론이 3천만 원짜리지만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썼을 때 2,500발은 전부 다 200불에서 500불짜리예요. 근데 그거 한 발 떨어뜨리기 위해서 30억 원짜리 그 아이언돔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만약에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해가지고 우리 기간 산업을 망치면 해를 입히면은 엄청난 큰 재앙이 옵니다. 우리나라를 가지고 이제는 미국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공짜로 방위를 해주지는 않는다. 지금 2026년 1월 26일 날 홀비라는 미국의 국방부 차관이 한국에 와서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공짜 서로 간에 이익이 없으면 도와주는 것도 안 합니다. 말 그대로 무상의 동맹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는 도와준다. No more free riding. 이제 공짜로 편성하는 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우리 에치슨 라인 아시죠? 에치슨 라인 같은 거를 지금 제1도련선, 제2도련선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놓고 우리나라, 대만을 지금 좌지우지 왔다 갔다 지금 자기네들끼리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1대1로 정책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1대1로입니다.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트럼프 시대에 동맹도 없다. 이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자주국방을 가져야 되고 저는 옛날에 무기장사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자주국방 하나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잠수함 팔고 군함 팔고 그거 제가 옛날 현대에 있을 때 시작했었던 그 무기 수출이 지금이야 이제 결실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자주국방을 어느 정도 하려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됐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나오지만 국방력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5위고 북한이 31입니다. 근데 국방비를 쓰고 있는 게 우리가 66조 원을 쓰고 있는데 우리 올해 예산 얼마인 줄 아시죠? 728조입니다. 728조 66조를 쓰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2.5%, 북한은 30%를 쓰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 근데 30%라는 거는 다 해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매출의 반도 안 돼. 순이익의 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방비가 북한의 한 해의 GNP의 1.4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사진입니다. 재밌는 사진 하나 있죠. 나라가 전 세계가 평안하려면은 여기에 나있는 베론 트럼프 대통령이 5자매가 있거든요. 3남 2년대 멜라니아를 통해서 낳은 유일한 자식이 베론 트럼프인데 지금 제가 2006년생이고 김주희가 2012년생입니다. 둘이서 혼이 나면은 세계 평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인터넷 밈에 올라온 사진이 있어서 그저께 제가 이거 보고서 하나 올린 거고요. 김주희는 2012년생인데 15살도 안 된 애를 두고서 이 총질하는 거 보십시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불완전한 국내 정세. 이거 이재명 정부의 유화적인 태도는 서두른 기만극이고 동족 범죄에서 영원히 배제해야 된다는 게 김정은이가 2026년 2월 25일 제9차 노동당 폐막연설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도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대미정책, 대남정책. 한국은 더 이상 동족의 범죄에 있지 않고 영원히 배제하는 철저한 적대국이다. 그리고 영원한 적이다. 이게 만약에 북한에 아직 우리 교수님 계시지만 제가 배운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서투른이란 말을 여기에 집어넣어놨죠. 그냥 이재명 정부의 위화적인 태도는 기만극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서투른 기만극이다고 써놓은 이유는 한쪽에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얘네들이 명확해가지고요.
서투른 하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와 한국인의 어차피 우리랑 붙어서 사는 거면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이게 김정은이가 제9차 전당대회를 마치면서 그 2월 25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 적대 행위도 어떠한 호소통일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요 밑에다 써놨습니다. 누가 보내줬길래 북한이 그리 좋으면 북한에 가서 살아라 하는 게 이제 그 제가 누가 보내줬길래 여기다 보냈습니다. 우리 광화문에 가면 조선대학 대사관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를 보실 겁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도 두 국가론을 띄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말에 발표입니다. 자, 북한 사람들은 97%가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통일을 되기를 원하는 거를 조사했더니 그저 조금 잘 살고 싶은 게 45%인데요. 그 밑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자본주의를 원치 않고 지금 사회주의로 갔으면 좋겠다. 통일이 돼도 잘 사는 것만 이분들이 원하는 거가 아닌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전부 가해자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했고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말씀드렸듯이 34,500명이 한국에 와 있고 그 중에 한 2천여 명은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탈북민에 대한 명칭이 많은데 뭐 윗동네 손님, 뭐 윗동네 사람, 북한 이탈 주민,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통일부에서 정의 내리면은 북한 이탈 주민이 맞습니다. 근데 많은 탈북민들 얘기가 그냥 탈북민은 탈북민이지. 그래서 왜 다른 명칭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우리 여기 목사님도 우리 탈북민에 대해서 탈북민 명칭에 동의하시는 분이고요. 탈북민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밀이 그냥 때밀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때요? 세신사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북한 사람들도 지금 명칭들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탈북민 세대별로 분류를 했고, 그리고 요거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혹시 보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요 번호 있습니다. 슬라이드 번호대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4,300명이 들어가고 34,500명이 있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 요거 하나는 말씀드려야 됩니다. 2008년도 문재인이가 김정은이를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남한에서 이거를 도와줘야 된다 하고 요청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대북방송 중지입니다. 딴 거보다도 대북방송 중지를 해달라. 그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2006년도에 김정은이가 보호를 받았어요. 무슨 보호를 받았냐? 북한은 군인이 남자가 10년 복무에 12년 더해가지고 12년을 복무하는데 대개 그 GP에서 근무하는 애들은 한 10년 지나면은 전부 다 열애시키고 시기하거든요. 쫄병들이 이제 밤에 보초 나가잖아요. 근데 밤 12시 되면 애들이 전부 병장 애들이 전부 다 보초를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네들이 대북 방송을 들으려고. 대북 방송 그 당시 항상 나오던 게 비보이 노래, 뭐 케이팝 노래 막 나왔잖아요. 근데 얘들이 잠을 졸리고 그러니까 안 졸려고 그 보초 초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노래 따라 부르느라고 그 노래 들으려고. 그러니까 북한의 정신력이 깨지는 거를 소대장이 그 얘기를 듣고는
김정은이한테 바로 보고가 돼가지고 저 대북 방송 중지를 시켜달라 해가지고 얘기했었던 게 그 대북 방송입니다. 두 번째 또 없애달라는 게 뭐였습니까? 대북 전단 없애달라 그랬죠. 풍선 띄우는 거. 그게는 뭐가 들었었냐면요. 뭐 물론 한 7, 8kg 안에 1달러짜리도 들어있고 컵라면도 들어있고 약도 들어있고 기저귀도 들어있고 이런데 그 안에 보면은 그 옛날에는 저기 DVD를 보내줬는데 DVD에 뭐가 있냐면은 그 나만의 그 방송 그 연속극이 들어있습니다. 12회에서 15회분 정도가 들어갔는데 한 회가 끝나고 두 회로 넘어갈 때 이렇게 뭐 빨리 FF 눌러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성경 16구절 찬송가 한 장이 다 끝나야지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만 방송 들으려면 나만 연속곡을 보려면은 12번에서 15번의 성경 구절을 들어야 되고 찬송가를 15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단속을 시작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나오는 DVD 처음에는 1세대는 DVD고 2세대는 그 우리 그 뭐죠 지금 쓰고 있는 USB. 지금은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하도 단속들을 해야 되니까 사용도 시킨다 그러니까 요즘 그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SD 카드 있죠. 만약에 보육원이 집에 들어와서 갑자기 단속이 들어온다 그러면 애들은 그냥 그거 씹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받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SD 카드로 가는. 탈북민이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북민입니다. 탈북민이 우리 거꾸로 옛날에 배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에 자기 가족이 탈북하고 나면은 전부 다 요독 수용소 보내고 뭐 이런다 그랬잖아요. 북한의 탈북민들이 결혼 1순위입니다. 탈북민 가지고 있는 친척이. 결혼 1순위다. 우리 좀 몰랐죠? 결혼 1순위가 왜 1순위가 되냐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34,500명의 탈북민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리 보내주신 마중물입니다. 이 탈북민들이 성공적으로 한국에 정착해야지 이분들이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고 북한 사람들한테 하고 할 때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예, 자 여기 나옵니다. 34,500명의 탈북민 중에 만여 명이 북한에 돈을 송금을 한다. 한 번에 보내는 돈이 보통 200에서 250만 원이고 한 사람이 한 350만 원을 보낸다. 이게 달러로 계산하면 한 2,500불이 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350억 원입니다. 2,500불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 하루 평균 북한이랑 남한이랑 통화하는 통화 수가 800에서 1000건의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돈 보내는 것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돈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구로동에 가면은 북한에 보내는 그 브로커들이 있고 저기 중국에 돈을 보내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불을 받으면은 100불에 30불을 띱니다. 그러면 그 브로커가 보육원한테 보내면 보육원이 또 30%에서 40% 띄고 북한 사람한테 가는 게 한 30% 정도가 돼요. 근데 2,500불에 30% 오면 얼마입니까? 750불이죠. 돈 오늘 보내면 바로 오늘 그쪽에서 받았다는 전화 통화가 바로 됩니다. 이거 밑에 나오죠? 이거 밑에 나오죠? 그 지금 말씀드렸던 하루 평균 통화가 500건에서 1000건 정도가 지금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랑 직접 통화가. 수수료가 이렇게 띱니다. 근데 돈을 보내면은 이 보낸 돈을 지금 예를 들어서 10,000위안이에요. 10,000위안이면은 북한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거의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효과를 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탈북민 가족이 있는 사람은 북한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저는 북한 가서 놀랐는데 저는 호텔에서 1달러에 105원을 바꿨거든요. 근데 광복거리에 가면은 공식적인 암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8,000원을 줍니다. 근데 지금 2025년 5월 현재 1달러에 14,000원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00원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북한의 큰 돈이거든요. 1달러 750불이면은 엄청 큰 돈이잖아요. 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넘어갑니다. 여기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북한의 평균 임금이 5,000원입니다. 마이크 거기 있습니다. 마이크 거기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요게 5,000원짜리입니다. 이게 한 달 월급이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요거 세 달치 월급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저기 위조 지폐 아닙니다. 이거 일련번호 쭉 찍혀가지고 북한에서 파는 돈 사가지고 온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 탈북민 34,500명의 통일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3분의 1 정도가 북한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살만하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 5분 내로 끝낼게요. 북한 사람들 저희 그 탈북민 여성분들이 일부는 유흥가에서 일하는 분들 많죠. 사실 여기 지금 여기 좋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탈북민인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일 열심히 하면은 굶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 그 옆에 그 진다목이라는 데서 찍은 사진인데 357만 원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가서 저기 했는데 357만 원은 여러분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안 하더라고요. 내가 소개를 시켜줬는데. 마을버스 기사가 한 달에 1년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들 교육시켜가지고 여기 일하라고 지금 정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북한 사람 탈북민들이랑 같이 우리 교회도 이제 사역들 많이 하시잖아요. 탈북민들이 하는 그 문화 차이 때문에 겪는 그 간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러지 하고 이분들을 꾸짖기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로 좀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그 PC방이 처음 생겼는데 사진 보면은 여러분들 느끼는 거 없어요? PC방이에요. 컴퓨터가 없잖아요. PC방이라고 그 광고에 나오는데 선전으로 나오는데 컴퓨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거 보면은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저게 저런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삥두랍니다. 마약. 양귀비는 옛날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약이 없으니까 진통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마약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빨리 넘어갑니다. 자, 탈북민이요. 지금 탈북민들이 자꾸 탈북민 가지고들 뭐 도와주자 얘기하는데 탈북민 지금 앞으로 오는 사람들 도와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중국은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스카이넷이라는 프로그램을 다 깔아가지고 14만 5천 명이 5억 대의 CCTV에 다 잡힙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그 사람 얼굴이 지금 다 이게 여기 있어요. 안면 인식이 중국은 거의 100% 다 돼 있어요. 안면 인식이. 그래서 그거 아시죠? 거지도 요 QR 코드 앞에다 놓고 동양 봤잖아요. 거지도 이렇게 와서 그 QR 코드 찍으면 5위안씩 찍히거든요. 그리고 길에서 쓰다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차 닦는 거 있죠? 걔가 차 닦고 나면은 탁 이렇게 합니다. QR 코드 20위에 이렇게 합니다. 중국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북한 사람들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중국을 돌아다닌다?
이제는 안 돼요. 지금 5억 대의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제가 가서 이거 찍은 겁니다. 2023년 8월 11일 날 입국했는데 저 개인한테 QR코드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저 얼굴은 어디 가나 안면 인식이 다 되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거를 다 찍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 다 쫓겨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중국에서 비자를 안 내주고 QR코드를 안 주니까 사람이 저기 그 불법 저기 해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넘어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빨리 나와. 이렇습니다. 근데 저한테 아직도 이런 문자가 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120만 원만 꼭 도와주세요. 북한 사람 구해야 됩니다. 그 옆에 보면은 박도현도 아닙니다. 박도현 장로님 어디 선교회 대표 무슨 목사입니다. 오늘 이 사람 구하려면은 마저 저기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돈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초기에 북방 선교할 때는 보냈었어요. 개인 돈도 보내고. 이제는 안 보냅니다. 북한 선교를 직업으로 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탈북민 한 명 구하는데 120만 원. 지금 탈북민 한 명 구하려면은 1억 원 들어간다. 탈북하려면 1억 원 들어가는데 1억 원 내고 넘을 북한 사람 없어요. 근데 뭐 1,200만 원 들어간다. 1,200만 원 좀 도와달라고 또 지난 8월 달에 받은 문자입니다. 자, 2023년도에 이경혜 장로님이 북방선교 부장할 때 그 라오스의 비전 트립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담당했던 목사님이 사진 찍지 말라, 사진 나오면 안 된다, 여기 가는 거 못 간다, 3명, 9명씩 나눠서 가라 이렇게 하고 별 저기를 다 하길래 저는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러 오는 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찍지 마십시오. 이 내용 모른 척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이거 보셨죠? 작년 9월 달에 라오스에서 하고 있는 탈북민 선교에 대해서 텔레비에서 1시간 동안 방송이 나왔어요. 여기 지금 갈렙 선교에서 라오스 센터 다 나오고 탈북민들이 이렇게 갈렙 선교에 옷 입고 돌아다녀요. KBS TV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그런데 무슨 우리 매일 오면은 강의하는 분들 이 사진 찍지 말라, 누구 얼굴 나오는 거 하지 말라 막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거짓말도 자주 하면은 자, 빨리 이제 한 장만 더 하고 갈게요. 이거 참 한 장만 뒤에 가서 마지막 내용이 이제 저기인데 마지막 내용이 중요합니다. 한 장만 해놓고 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고 이 자료들을 북한도 주차비를 받습니다. 제가 저기 공항에서 찍은 주차비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북한은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필수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이유는 미국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르칩니다. 북한은 머리 깎으러 가면은 이렇게 사진에 붙어 있는 저걸 보고서 해야 되는데 제가 3년 얘기했죠. 젊은 애들 저기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한 사람들 다 머리 저렇게 이제 요즘 싱싱머리를 하고 다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2장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중에 가장 큰 게 해킹입니다. 북한이 비트코인 전 세계 보유 순위가 3번째입니다. 미국, 영국 다음에 이제 북한입니다.
전부 다 해킹해가지고 자기 그 경제의 한 15% 정도를 해킹한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 장만 해놓고 끝내겠습니다. 두 장만 하고. 두 장만 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두 장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참 뭐 중요한 자료인데 안타깝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죠? 병장 월급 우리나라 205만 원인 거 아시죠? 통일의 시기도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시기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자, 김일성이가 청년부 부장했던 거 아시죠? 청년부 부장, 교회에서 용정교회에서 청년부 부장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한국에 왔었던 그 목사님 누구죠? 빌리그레엄 목사님.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한국을 꼭 집어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2080년 되면 북한에 자동적으로 흡수 통합이 된다.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발표한 게 아니고 자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한 겁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그 간병 대란 예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금 나와 있는 외국인이 250만 명이 공식적이지만 실제적으로 500만 명이 넘습니다. 여기 외국 사람들 뭐 가서 많이 보시죠? 지금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많은 외국인들이 무슬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외국인들이 무슬림이고 이 외국인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거기 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사람들이 세력화가 되어버렸어요.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인권을 주장하면서 이제는 데모를 저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유럽 지역은 이미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복지 1위 국가에서 범죄율 1위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2030년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가 1000만이라고 했죠. 이제는 우리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 제가 무슬림을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무슬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이제 사고를 많이 치고 있잖아요. 영국이랑 독일은 이미 반이민법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내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파병한 인원이 2만 1000명입니다. 한 사람당 러시아 군인들이랑 똑같은 2만 2000불의 연봉을 받고 가는데 전사자는 8만 7천 불을 줍니다. 그게 한 10억 불의 그 돈의 효과를 받지만 이미 2,000명 이상이 전사자가 생겼고 6,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이거는 군대로 얘기하면 전멸이에요, 전멸.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인력 수출을 하잖아요. 인력 수출하는 거 우리가 언제까지 저렇게 하는 걸 보겠습니까? 차라리 저중에, 이게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저중에 50만 명만 우리가 한국에 데려 들어오면은 20억 원의 그 간접적인 그 북한에 투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좀 이렇게 좀 그 신학적인 차원에서, 화해 신학의 차원에서 좀 서로가 좀 이렇게 좀 잘 지냈으면, 오히려 북한 인력을 쓰면은 북한 사람도 사람인데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게 이제 제 마지막 의견이었고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봉수교회, 한국에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전국 남성교연합회에서 지어준 8억을 들여가지고 지어줬는데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틀리죠. 오른쪽의 양 탑에는 옛날에 십자가가 2개가 있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저거 보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설계 바꾸라 그래가지고 2억은 주고 저렇게 바꿨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내려갔죠. 공산주의보다 어떻게 종교가 앞장서서 가느냐 해가지고 바꾼 게 지금 저 모습입니다. 자, 박래창 장로님 여기 나오죠? 저기 봉수교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북한이 종교가 없다? 아닙니다. 저기 우리 조관영 선교사 저랑 같이 가서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지금 쓰고 있는 성경책이고 저기 김 원사님 2분이랑 북한 보통과 호텔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여기 있죠. 말 그대로 가짜 교회를 세웠더니 진짜 성도들이 생기더라. 예.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에 화해가 되지 않으면 정말 통일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 있죠. 50만 명만 북한 사람들 데려다 써도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가 800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50만 명만 써도 북한 경제 반을 저희가 도와준다고 보거든요. 예, 됐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네, 장로님. 여기서